베이직 15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두 영상을 통해서 로프트를 이용해서 하트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리고 어떻게 여기를 부드럽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브 일치, 매치 커브, 서피스 일치, 매치 서피스, 그리고 제어점 삽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프트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커브 일치는 어디 있나요? 여기 안에 있죠? 직선을 그려볼까요? 직선을 이렇게 직선을 그려보고 얘를 복사하시고, 자, 현재 얘는 위치만 일치한 상태죠. 이 점의 끝점의 위치가 정확하게 이 한 점에서 맞아 있는 상태입니다. 뭐 열린 커브 두 개가 어느 뭐 끝점이나 시작점 하나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가 G0 상태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G0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여기서 매치 커브 일치를 누르죠. 여기 보시면 끝 근처를 선택하라 그러죠. 변경할 열린 커브 선택인데 끝 근처 선택하는 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는 분명히 차수 일자리 직선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매치 커브 일치 하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점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접선, 연속성이 접선인 상태, G1인 상태를 하려고 하죠. 탄젠트, 뭐 탄젠시 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곡률은 커버처럼 아마 써 있겠죠. 영어 버전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죠. 점이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럼 얘를, 이 녀석을 곡률로 맞춰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점을 켜보죠. 자, 점이 두 개씩 더 늘어난 걸 알 수가 있죠. 처음 점 빼고, 얘는 처음 점 빼고 하나가 늘어났고요. 얘는 처음 점 빼고 두 개가 늘어났습니다. 얘네들은 어떤 곡률을 맞춰준 건 지금은 직선상에 위치한 것 같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얘가 조금 뭐 떨어져 있기도 하고, 네, 그래요. 지금 모양이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얘를 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녀석을 곡률 맞춰 가지고 확인하시면, 그렇죠? 네. 두 번째 점까지 지금 이 예제를 통해서 곡률의 일치를 하면 이 옆에 점 두 개가 더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곡률의 일치가 아니고 이름이 뭐였죠? 접선의 연속성을 접선으로 하려면, 제가 이제 저는 이거를 뭐 위치의 일치, 뭐 접선의 일치, 뭐 곡률의 일치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입에 붙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굳이 뭐 다른 말로 하자면, 네, 연속성이 접선, 연속성이 곡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연속성이 접선일 때는 이렇게 점 하나가 더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얘는 직선상의 위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속성이 곡률일 경우에는 이렇게 점 3개는 당연히 직선상에 있어야 하고 그 옆에 점 하나가 더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얘는 어쩌다 보니 이렇게 총 점 5개가, 물론 여긴 2개가 중복입니다만 이렇게 직선상에 위치하는 것 같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건 점이 하나가 더 필요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투레일을 할 때 말이죠. 투레일을 할 때 이건 뭐 레일 얘기까지 넘어가서 참 죄송합니다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연속성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숙달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차수 얘기할 때도 이거 그냥 33이 아니고, 그냥 33이라고 하지 마시고 어떤 곡선으로 바꾸고 싶어서 차수를 3으로 바꾼다, 아니면 곡면으로 바꾸고 싶어서 차수를 3으로 바꾼다 라고
생각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뭐 대충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얘는 점이 몇 개입니까? 6개죠. 6개. 얘는 점이 4개입니다. 이 녀석을 돌출해보죠. 돌출해가지고 잠시만요. 자, 이렇게 돌출을 했죠. 돌출해서 투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차수가 1, 1인 그냥 평면입니다. 뭐 기본은 살짝 나쁘니까 색깔을 많이 뒤집어 주도록 하죠. 이 녀석은 점이 몇 개라고요? 6개. 이 녀석은 점이 4개입니다. 투레이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연속선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레일, 투레일, 그 다음 단면 커브 짠 했죠. 그러면 레일 커브 옵션이 나옵니다. 여긴 A고 여긴 B예요. 좀 이상한데 이렇게 너무 이상하게 그렸나?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여긴 A, 여긴 B. A의 연속성을 어떻게 할 거냐, B의 연속성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점이 충분하죠. 공류를 맞춰주려면 점 2개씩이 더 필요한데 얘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마음껏 선택이 가능하죠. 미리 보기를 하면 네, 못생기긴 했지만 어찌됐든 공률의 일치를 합니다. 되는 걸 확인했죠. 자, 그러면 얘는 점이 4개입니다. 만약에 이쪽 어느 한쪽을 공률을 맞추게 되면 이 한쪽은 그냥 위치만 맞춰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점 4개인 겁니다. 한번 해보죠. 원레일, 투레일, 마지막. 자, 이렇게 해서 어느 한쪽 공률을 맞췄더니 얘는 그냥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접선이 되면 당연히 접선이 되겠죠. 점 4개니까 이렇게 2개씩 2개씩 요 가운데 점 하나 빼고 마지막 하나 옆에 하나씩 더 영향을 받는다고 했었죠. 뭐가? 접선의 일치. 접선을 유지해 주려면, 접선 상태를 유지하려면, 뭐 다른 말로 탄젠트 상태를 탄젠시라고 나오나 탄젠트라고 나오나 모르겠네요. 확인하고 왔습니다. 탄젠시라고 나오는군요. 여기 오브젝트 스냅, 개체 스냅은 탄젠트고 여기선 탄젠시라고 써 있습니다. 혹시나 영어 버전 쓰시는 분들 헷갈릴까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어찌됐든 점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A쪽 모서리를 공유를 해주면 이쪽은 자동적으로 위치로 바뀌게 되죠. 이쪽 하면 자동적으로 위치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투레를 하는데 이렇게 연속성을 양쪽 A, B를 보장해주고 싶었다면 최소 점 4개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단면이 최소 점 4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접선해서 미리 보기 이런 식으로 연속성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커브 일치할 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었던 기억이 잠깐 있었는데요. 제가 실수한 겁니다. 떨어져 있어도 매치 커브 일치는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군요. 아, 그거랑 제가 또 헷갈렸군요. 이 연속성 얘기할 때는 물론 붙어 있어야겠죠. 연속성 얘기할 때는 연속성은 이 붙어 있을 때 얘기죠. 떨어져 있으면 연속성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매치 커브는 붙어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되긴 됩니다. 커브 일치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매치 서피스도 똑같죠. 얘가 다시 뒤로 가. 이렇게 해서 돌출을 합니다. 전 단축키를 써서 돌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 보기가 좀 힘들군요. 눕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도 뒤집어주고 복사를 하죠. 이렇게 쭉 복사를 해주고 얘도 똑같은 걸 해보죠. 자, 커브를 할 때는 선택하기가 쉬웠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서피스 일치, 매치 서피스를 할 때는 화살표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쪽 모서리 할 거야 그럼 화살표가 이쪽으로 갈 거고, 이쪽 모서리 할 거야 그러면 화살표가 이쪽으로 갑니다. 자, 서피스 일치 해서
만약에 오른쪽을 먼저 하고 싶었다면 이렇게 화살표 이쪽으로 가는 걸 선택해야겠죠. 여기 모서리와 그 다음 어디 모서리? 여기 모서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위에 메시지를 봅니다. 자, 서피스 가장자리 선택. 트림 해제된 서피스 가장자리입니다. 저 소리가 뭐냐면 아마 이 소리일 거예요. 얘가 일단 하나만 복사를 하죠. 아마 뭐 작업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실 텐데 전환 축소는 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자, 점을 켜면 이 상태가 될 겁니다. 이 녀석을 뭐 아이고 이렇게 가져다 놓고 배치 서피스 이렇게 안 잡히네. 이야, 이러면 또 제가 곤란합니다. 뭐 어찌됐든 아까랑 메시지가 좀 다르죠. 패스하겠습니다. 설명을 참 똑바로 해야 되는데 부끄럽군요. 자, 그러면 도움말에 도움을 한번 받아볼까요? 서피스 일치. 짜자자자자잔. 트림되지 않은 서피스 가장자리. 네. 얘는 이제 트림 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안 되는 예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 부끄럽습니다. 얘는 그냥 노란색 화살표가 나와버리네요. 뭐 어찌됐든 중요한 건 말이죠. 여기서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를 먼저 할 거냐, 여기를 먼저 할 거냐. 아, 그리고 부끄러우니까 잽싸게 치워버리고 커브 일치를 잠깐 다시 여기 보시면요, 이 설명을 잠깐 까먹었어요. 먼저 선택한 게 변하는 겁니다. 커브 일치, 얘를 먼저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면 자, 커브 평균하지 않으면 여기가 변하게 되죠. 이쪽이 먼저 변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기 먼저 하고 여기 나중에 하면 네, 이쪽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트를 할 때 이 위에 면 가장자리를 먼저 선택한 겁니다. 이쪽 면, 이 아래 가장자리를. 얘는 변화도 되지만 얘는 변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녀석은 또 어떻게 되나? 서피스 일치, 뭐 왼쪽 먼저, 그 다음 오른쪽, 엔터 하면 네, 이렇게 바뀌죠. 평균화 하면 네, 둘 다 같이 변하겠고요. 지금은 접선 위치죠. 탄젠시하고 여기 뭐 포지션이라고 써 있을 텐데 그냥 O네요.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확인하면 네, 점을 켜보면 이렇게 점이 서피스에 여기서 봐서는 하나죠. 하나씩 생긴 거죠. 커브 일치랑 똑같습니다. 매치 커브랑 똑같죠. 자, 왼쪽 오른쪽 하면 네. 그 다음 곡률. 여기 접선하면 뭐가 됐지? 어디가 뭐 점이 더 생기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하고 웬만하면 위치해 두세요. 그리고 접선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는 지금 13분 지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곡률로 하면 뭐 점 하나 더 생기는 것만 확인해 보고요. 확인은 꼭 해보셔야 돼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고 네, 곡률 확인하면 그렇죠. 아까 커브랑 똑같습니다. 어느 한쪽만 변하고 싶었다면 뭘 하면 되죠? 네, 평균화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대충 선택하고 꺼버리면 먼저 선택한 게 변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하트에서 썼던 거죠. 자, 일단은 되는 거 봤으니까 이 녀석을 평균화하고 지금은 다른 쪽 끝 유지를 위치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녀석은 위치로 안 하면 되죠. 확인. 아마 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에 했었던 기억이 나지만 네, 이렇게 점이 하나씩 더
늘어나게 됩니다. 위치이기 때문에 그냥 신경 안 쓴다라는 겁니다. 이 어느 한쪽 끝을 뭐 다른 거랑 뭐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바닥에 얘네들을 탁 붙여준다면 얘를 이제 뭐 일단 얘 높이부터 맞춰볼까요? 높이 맞출 때는 셋 포인트 좌표 설정 Z축이군요. 네, Z축 맞춰주고 그 다음 얘도 Z축 맞춰주고 이렇게 하면 네, 다른 거랑 또 연결할 때 아주 부드럽게 연결이 되겠군요. 점이 더 생겼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한쪽 끝 유지를 접선으로 할 거냐 곡률로 할 거냐에 따라서 점이 이 아래쪽에 더 추가되거나 추가되지 않거나 하는 거겠죠. 다시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다른 쪽 끝 유지를 위치로 할 거냐 접선으로 할 거냐 곡률로 할 거냐 이게 디폴트 값이죠. 기본값. 자 일단은 네, 일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어점 삽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커브, 매치 서피스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요. 저게 참 제대로 된 예를 잘 찾아봐야겠어요. 커브를 일단 하트를 하나 가지고 올게요. 하나를 가지고 오고 얘를 결합하고 가운데다가 넣죠. 그 다음 얘를 적당하게 크게 불릴 거예요. 그리고 얘를 직선을 하나 그을 겁니다. 0점까지. 그 다음 얘는 저 멀리 치워놓고요. 방해되니까 이 커브가 너 왜 여기 있니? 아하 공중에 떠 있군요. 얘도 철석 붙이도록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커브의 차수를 바꿉니다. 3으로 바꿔서 점 4개를 만든 다음에 얘를 적당히 올려서 볼륨 주는 척을 할 겁니다. 그리고 회전을 하는데 레일 회전을 할 거예요.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뭐 딴 거 내버려 두시고 프로파일 커브 선택 얘죠. 레일 커브는 얘입니다. 중심점은 0점이죠. 0 하고 위로 올려야 되죠. 다른 뷰에서 하겠습니다. 여기 뭐 컨트롤 키가 되나? 뭐 안 되네요. 쭉 올린 다음에 왼쪽 클릭 됐죠. 물론 뭐 히스토리 적용도 가능하긴 한데 히스토리 적용 한번 해보죠. 자 오른쪽 클릭 프로파일 커브 다면 커브죠. 이렇게 해서 자 축의 시작은 0. 그래서 웬만하면 0에서 하는 게 서로 좋죠. 그 다음 네 히스토리가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얘를 뭐 잠그고 이 녀석들 움직여서 뭔가를 변화를 줄 수가 있겠죠. 저기 이제 테두리든 이 단면 커브든 레일이든 프로파일 커브든 상관이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법 빵빵한 하트를 만들어 보죠. 개인적으로 하트를 싫어합니다. 제 개인사도 있긴 하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그 보석은 다 브릴리언트 컷이었으면 좋겠어요. 라운드 큐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트, 별 뭐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해보시면 압니다. 뭐 좀 해보신 분들은 그 하트 큐빅 아래 맞추기가 네, 좀 그렇죠. 그리고 발 세우기도 좀 그렇고 라운드 큐빅은 뭐 2개도 되고 3개도 되고 발 뭐 제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하나 쏘서 뺑을 돌려버리면 그만이고 원형별 하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뭐 하트 뭐 보트 뭐 마퀴즈 기타 등등등 걔네들은 싫습니다. 뭐 어찌됐든 네,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 아래쪽을 저는 이제 꺾이게 만들지 않았죠. 이렇게 부드럽게 되게 해줬기 때문에 여기 레일 회전, 레일 리벌브를 해도 이렇게 부드러운 얘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물론 뭐 여기가 있는 건 뭐 어쩔 수 없고 그건 뭐 카트 얘기는 이 볼륨 같은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지금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요거 제어점 삽입과
매듭점 삽입의 차이겠죠. 인서트 not, 인서트 컨트롤 포인트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어점을 넣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위치에 점은 넣을 수 있지만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양이 좀 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넣어도 변하죠. 하지만 얘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냥 매듭점이니 이름이 매듭점만 들어가는 겁니다. 점만 추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로 어떤 이 매듭점 삽입으로 어떤 꺾여 있는 걸 표현하려면 조금 더 수고가 들어가죠. 자, 어떻게 하죠? 얘를 이렇게 해서 매듭점을 적당하게 이렇게 촘촘하게 넣어주고, 복사부터 하죠. 얘를 매듭점 적당하게 촘촘하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 점을 켜서 이 점을 또 다 잡고 편집을 살살살 해나가겠죠. 어디 보자. 얘를 빨간 쪽 해가지고 2D 스케일로 한번 만져보죠. 이렇게. 네. 그 다음 얘만 선택하고 빨간 점 해서 또다시 2D 스케일. 이렇게 하면 조금 꺾인 걸 서서히 만들어 나가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여기에도 어떤 걸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적당하게 하나, 둘 해보죠. 2개 넣고 이 녀석을 다 선택해주고, 그 다음 여기서 높이를 맞춰 볼게요. 높이 맞출 때는 셋 포인트, 좌표 설정이라고 써있죠. XYZ 좌표 설정, Z축으로. 자, 이렇게 적당하게 맞춰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뭐 조금 더 꺾여 있는 걸 하고 싶은데 라고 했다면, 네, 처음부터 아주 촘촘하게 2개 이상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 녀석도 잡고 이 녀석도 잡고 빨간색 U 방향 선택해주고 라이트 뷰에서 볼게요. 그 다음 셋 포인트 판판하게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꼭 어디 뭐 쿡쿡 찍는 것 같네요.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인서트 아니 매듭점 삽입은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제어점 삽입으로 하려면 이야기는 더 편해집니다. 쉬워지죠. 이렇게 해서 꺾이는 걸 처음부터 하고 싶었다 라고 했다면, 자, 이 녀석이 꺾이는 거니 이 녀석이 꺾이는 거니 하나 갖고는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고 있군요. 자, 그렇다면 너도 2개는 넣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얘를 살짝 움직이면, 오, 좋았어. 그 다음 U 방향, 그리고 아까 전처럼 스케일로 살짝 만져주겠습니다. 2D 스케일. 이 포인트 편집할 때 스케일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또다시 U 방향, 나머지 다 잡아주고 이렇게 적당하게 잡고, 여기서도 또 꾹 눌러줄 자리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적당한 자리 찾아서 2번 꾹 하고, 저긴 3개가 있네. 뭐 어때? 다 잡죠 뭐. 2개만 잡아볼까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내리면 2개만 잡아야겠군요. 자, 2개만 잡고 빨간색, 그 다음 라이트 뷰에서 높이 맞출 땐 셋 포인트 이렇게 하시면, 네, 아까랑 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긴 하지만 뭐 어찌됐든 뭐 이렇게 됩니다. 얘를 조금 만져주면 비슷한 결과가 되겠군요. 빨간색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살짝 만져주는데 다른 쪽도 봐야죠. 자, 퍼스펙티브도 좀 관찰해 가면서 살짝 조금 스케일로 만져주면 네, 나름 비슷하게 되긴 되는군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유지를 하면서 가는 느낌? 하지만 조금 더 번거롭고, 네, 이 녀석은 좀 이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중요한 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은 이 매듭점 삽입은 뭔가 좀 자연스러운 편집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추가하는 거고, 이 녀석은 좀 딱딱 꺾여 있는 그런 걸 넣고 싶을 때 얘를 넣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필릿, 서피스 필릿을 할 때 썼죠. 여기 그런 겁니다. 자, 설명은 대략 끝난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하트를 그려서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로프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트를 그릴 때 우리는 어느 쪽에 커브를 그렸나요? 맨 처음에 커브를 그릴 때 점을 몇 개를 썼나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출해보죠. 여기 보면 네, 가장자리 복제, 듀플리케이터 엣지라고 써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브를 하나 그려서 시작하긴 했죠. 그리고 얘를 잠깐 잠그고요. 포인트를 켜보죠. 점이 끝에 두 개씩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충 6, 7개군요. 그러면 물론 점이 여기 하나씩 더 들어가긴 했죠.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9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점이 9개면 이런 하트를 만들 수가 있구나 라는 게 일단 알게 된 사실이죠. 점이 하나씩 빠져도 비슷하긴 되겠지만 일단은 점 9개. 그리고 이 녀석의 어떤 이쪽 방향, U 방향의 커브들을 가지고 로프트를 사용했죠. 여기 보시면 네. 이쪽 방향의 커브들을 가지고 로프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로프트 옵션은 여기 직선 단면 이거를 사용해서 했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때가 됐습니다. 로프트는 이쪽으로 되는 것만 하는 거냐? 제 말은 뭐냐면 이 각각의 단면을 쓰면 이렇게 이쪽에도 하나 놓고 이쪽에도 하나 놓고 이런 식으로 이런 도구가 여기 비슷한 게 있었죠. 요거 네, 단면 프로파일 로프터 커브가 있는데 로프트를 쓸 때 이렇게 이쪽 지금 이 U 방향이죠. U 방향의 단면을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은 커브 하나씩 심어 보죠. 가지고 이렇게 아이소 커브의 위치에 대충 넣겠습니다. 지금은 7개로 해보죠. 이렇게 해서 얘를 돌출하고 이렇게 넣고 일단 얘가 좀 마무리가 돼야겠군요. 결합 되겠죠? 이 아래도 로프트를 하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은 어떤 단면부터 시작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 단면을 추출하겠습니다. 결합하고 일단 여기 아래에 있는 커브는 네, 지우고 얘는 숨기죠. 아이고, 숨기기 전에 저 위에 커브도 숨기고 여기서 이 녀석들을 사용해서 단면을 만드는 거죠. 면과 면이 만나면 선이 만들어지죠. 여기 궤체 교차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숨기고요. 저쪽 여기도 모서리를 복제를 해줘야겠죠.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단면들 가지고도 분명히 될 겁니다. 어떤 뭐 로프트의 옵션에 따라서 뭐 다른 모양이 나오기도 하겠죠. 로프트 할까 선택 순서대로. 아이고, 결합을 안 했군요. 결합하고, 저는 단축키 컨트롤 J로 해놨기 때문에 단축키로 방금 결합을 했습니다. 자, 로프트 커브 선택 순서대로 위치도 웬만하면 비슷한 곳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로프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이런 것도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화살표가 여긴 왜 반대니? 가 있고, 반전 너는 뭐 여기구나. 이쪽이 맞구나. 됐어. 화살표를 충분히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 히스토리 엔터. 됐죠? 지금 어떻습니까? 직선 단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하트 모양도 만들 수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런 하트를 원했다면 단면을 그 전 하트 만들었던 이쪽 방향 선이 아닌 단면들을 사용해서 하트를 그렸으면 됐겠죠. 그 다음 보통 미리 보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느슨하게, 네. 어떤 뭐 컨트롤 포인트를 당기는 뭐 그런 컨트롤 포인트 위치 같아요. 꼭 느슨하게로 하면 뭐 이건 여긴 뭐 패스하죠. 자, 일단은 뭐 보통으로 하겠습니다. 소리로 확인 되어 있고, 이제 여기서 편집하려면 편집이 조금 달라지게 되겠죠. 여기 점을 다 켜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을 내려가면서 하면 편집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면을 써서 하는 편집이 편할 때가 있고요, 선을 써서 할 때가 편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2D 크기 조정이 아주 잘 쓰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2D로 하게 되면 높이 변경 없이 위에서 봤을 때 쭉 줄어들기 때문에 폭이 줄어든다고 해야 될까요? 얘를 회전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못생겼다. 뭐 어찌됐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선으로 할 때가 편할 때가 있고 그래요. 뭐 내렸다가 뭐 올렸다가 뭐 하면 되겠죠. 얘도 뭐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쪼물딱 하면 뭐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이 선상에서 유지하고 이렇게 이동하고 싶다면 이동해서 근처점 하시고 투영 켜진 상태에서 이렇게 근처점 이동하면 높이가 유지되면서 가는 거고요. 이렇게 편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단면을 이용해서 뭐 어떤 뭔가 색다른 것도 이 다음 시간에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게 리본도 로프트로 당기죠. 저렇게 단면 만들어서 당기는 게 편할 때가 있고, 그냥 이 하트 그렸을 때 할 때가 편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네, 로프트 설명은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서비스. 어디서 많이 보던 형태의 목걸이죠. 얘도 로프트로 됩니다. 얘는 일부러 완성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나간다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어떤 여기서는 단차 정도, 얘가 한 뭐 0.45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조금 이런 높이 차이가 있어 보이니까 이렇게 했고요. 흘러가는 모습도 저는 뭐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론 제가 선호하는 그런 자연스러움이겠죠. 여기는 살짝 좀 어색하네요. 어색합니다. 여기 조금 집어넣어야겠어요.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물론 여기 어떤 난집이 하나 있을 테고 발이 하나 아니면 2개 여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벽면이 발 역할을 해주겠죠. 그래서 스톤을
이쪽으로 끼워 넣고 이 나머지 발로 꼭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살이 두껍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주겠죠. 뚫어서 여기도 뚫고 최대한 중량을 비울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그렇게 할 테고요. 아, 제가 중요한 걸 까먹었어요. 원래는 이번 베이직 시간에 간단하게 어떤 속 비우는 거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걸 마저 하도록 하죠. 어차피 속 비우는 거 할 거니까 어떤 로프트 얘기만 궁금하셨던 분들은 그냥 스킵하시든가 뭐 끊으셔도 됩니다. 물론 뭐 제가 이 속 비우는 것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얘기하다 보면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겠죠. 자, 반쪽 어차피 대칭이니까. 그리고 두께는 한 0.4? 0.3 해도 돼요. 잘 되던데요. 0.3 해도 0.3 하고 나서 안에 그 곰보까지 찍어줬어요. 그래도 잘 되던데요. 아니 뭐 어딘 뭐 안 된다고 하면 거기 그냥 안 되는 거고요. 뭐 된다고 하면 뭐 되는 겁니다. 최대한 중량 빼는 데서는 정말 종이장처럼 만들어서 출고를 하기 때문에 뭐 죽기 살기로 안 되거든 그럼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괜히 뭐 우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 0.3, 0.4죠. 0.4 그래. 0.5와 0.3 가운데인 0.4로 하겠습니다. 간격 띄우기를 하겠죠. 간격 띄우기 옵셋 서피스 반대 방향이겠죠. 반전 솔리드 일단 솔리드 해보죠. 그 다음 거리는 0.4 엔터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어떻죠? 잘 된 것 같지만 이게 좀 보기 싫을 때가 있죠. 여기 이곳이 보이게 되잖아요. 이게 저는 제가 캐드 초보일 때는 이거 당연한 거잖아 이거. 아니 얘를 간격을 줬는데 당연히 이게 보이는 거지 하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이걸 원하는 어떤 그런 제품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살을 원하는 분들은 좀 잘 없어요. 이게 없길 원합니다. 위에서 봤을 때 이 주황색이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렇단 얘기죠. 여러분들이 뭐 어떤 작품 활동을 하실 때는 원하는 대로 하셔야죠. 누가 뭐라고 하든 그런 거 없거든 막 이래도 원하는 대로 하세요. 꼭 학생 때는 꼭 무슨 수를 써서든 원하는 대로 하세요. 자, 일단 솔리드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솔리드 아니요. 그 다음 반전. 이번엔 느슨하게 얘로 해보죠. 그리고 얘를 잠궈 놓고 느슨하게 아니오로 한번 또 해보죠. 아니요. 반전. 지금은 어떤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이 정도면 거의 아예 없는 겁니다. 아유 뭐 어때요 이 정도 뭐 상관없어요. 지워버리고 느슨하게 얘로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 저 녀석을 좀 잘라주면 되겠죠. 잘라주면 돼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아래로 직선 돌출해서 잘라도 됩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을 켜고 자 고민을 좀 해봅니다. 빨간색 방향. 이걸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좀 억지스럽긴 합니다만 여기가 V 방향이죠. V 방향으로 이동을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없애도 되겠죠. 그 다음 뭐 어떤 얘가 어디 보자. 저쪽도 만들어줘야 되니까 얘를 먼저 만들지 않고 얘를 뭐 어떤 원하는 두께만큼, 물론 뭐 여기 0.4와 여기 0.4는 다른 거죠. 여기 0.4 하면 여기는 0.4보다 더 길어지는 거니까요. 그건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도 뭐 대략적으로 난 대략적으로 맞출래라고 했다면 처음부터 이면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처음부터 이쪽에서 그냥 적당하게 돌출을 합니다. 라이트 뷰에서 제가 좀 걸리적거리는데 저리 가 라고 보내버리고 이 녀석을 다시 돌출을 합니다. 적당하게 돌출하죠. 그 다음 라이트 뷰에서 0.4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봅니다.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 정도 있으니까 이 녀석을 0.4 정도 뭐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아주 억지스러운 예입니다. 0.4에서 대충 이 정도면 됐지 뭐 라고 해놓고 이 녀석을 점을 또 적당하게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연장선이 필요한데 눈대중으로 뭐 대충 옮기죠. 뭐 됐어요. 됐습니다. 이동하면 좀 회색으로 남아요.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 라고 하고 요렇게 하고 다시 빨간 방향이구나 해서 이동을 더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얘가 사실 위가 평면이라서 하는 거예요. 위가 평면이 아니면 좀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땐 이럴 수도 있다 라는 아주 억지스러운 예입니다. 이러고 나서 여기 따로 로프트 하시면 되겠죠. 자, 그건 그렇고 다시 그전 얘기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됐기 때문에 얘를 트림으로 날려도 되죠. 트림으로 안 날려지면 그때 또 다른 걸 쓰면 되겠고요. 자, 됐습니다. 그럼 일단 기쁜 마음으로 결합하시고 이것도 이쪽도 마무리하죠. 얘 잠깐 잠궈두고 여기도 로프트 그 다음 결합.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얘네들 이 점이 직선상에 딱 일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미러를 했을 때 미러가 잘 되겠죠. 또 안되면 안되는 대로 다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 녀석의 간격 띄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느슨하게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 느슨하게 반전 확인해보죠. 딱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 거 보니 그냥 덩어리를 해도 되겠다 싶다는 생각이 막 들고 있으니까 솔리드 반전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윗뚜껑을 따주죠. 복사 아니요. 뚜껑을 따주고 다른 데는 다 붙어 있으니까 얘를 위로 해서 결합을 하면 되겠죠. 조인 여기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하는 겁니다. 얘는 합집합하지 마세요. 불린 유니온은 중량 잴 때만 하세요. 이게 안 될 때가 많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중량 잴 때만 합집합 하시고 이게 나중에 수정하려면 또다시 합집합한 걸 분해해서 막 그래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룹 지어서 출력 보내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전 옛날에 모든 게 다 막 합집합 돼 있고 막 다 한 면으로 쫙 연결돼 있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저는 뚝배기도 그리지 못했습니다. 그 막 김치찌개 막 들어있고 그거 막 회전을 해도 안 되고 막 점 땡겨도 뭐 이거 말도 안 되고 그래서 되게 실망을 많이 했었죠. 다 부질없는 실망이었어요. 그냥 그 옆에서 누군가 야, 안 해도 돼 그거 그냥 따로따로 해 대충 그냥 부드러운 척만 하면 되라고 그 한마디만 그 누군가 해줬다면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막 공부를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좋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엄청 힘들었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어떤 뭐 중량을 재는 데 있어서
얘 막 합집합 안 돼. 막 불린 유니온 안 돼 그러면 그냥 살짝 움직여서 결합하세요. 별 차이 없어요. 중량만 재세요. 중량만. 합집합 해가지고 그냥 부피 해가지고 비중 곱하시든지 어떤 뭐 플러그인 쓰시든지 뭐 아마 웨이트 골드라고 많이 돌아다닐 겁니다. 저도 지금 그걸 쓰고 있는데요. 웨이트 골드 오브젝트 선택하고 엔터. 대충 맞아요. 뭐 14K 뭐 그냥 대충 뭐 그래. 옐로 0.331g 그럼 0.08 0.09 돈이랍니다. 뭐 이렇게 해서 네, 중량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그 뭐 여러분들이 어느 업체에서 일하고 있을지 일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걔네들이 이렇게 다 중량 짜는 중량 맞추는 공식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회사마다 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어떤 회사는 뭐 예를 들어서 광실에서 뭐 0.01g을 날리고 그러니까 똑같은 반지를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0.01을 날리고 또 어떤 공장은 뭐 0.005를 날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뭐 비중을 곱한다고 해도 뭐 곱하기 뭐 0.5를 하네 뭐 0.55를 하네 그런 게 다 있을 겁니다. 그게 없으면 네, 테스트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뭐 이게 일단 내가 측정한 게 뭐 1g이야. 1g이면 얘가 이제 뭐 원본 만들고 쭉쭉쭉 돌고 나서 한 0.95가 됐다. 그럼 0.05가 빠지는구나. 이런 걸 기록을 해놓고 통계를 만들어 나가야죠.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했구나. 원본을 할 땐요. 이거는 뭐 시간 되는 김에 뭐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뭐 보시고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그냥 출력하게 되면 그냥 그것만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을 위해선 원본을 만들게 되죠. 캐드 기사라는 사람들은 원본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각각 업체마다 어떤 축소율이라는 게 있어요. 고무 주형을 한다는 건 알죠? 그래서 얘를 뭐 쭉쭉쭉 만들고 나서 뭐 고무 주형을 하고 그 다음 뭐 주물을 쏘고 그 다음 완제품이 되겠죠. 얘가 1이었다 하면 얘도 1이 돼야 되는 거죠. 마지막 이제 뭐 광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하고 나서 얘 이제 피니쉬 한 거죠. 얘는 뭐 원본, 얘는 캐드, 얘는 뭐 주물이라고 하죠. 그러면 자, 고무 주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축소가 돼요. 눌러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 내가 1로 했던 거를 한 5%나 6%, 어떤 회사는 4%를 불려줍니다. 그래서 3D 스케일로 뭐 1.05 하면 5%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걸 하나 컨트롤 C V 해가지고 하나를 잠궈 놓고 나머지 하나를 가지고 불려서 보냅니다. 어디로? 출력집으로 1.05 5% 불려서 보냅니다. 짠, 갔어요. 그러면 이제 막 출력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나왔겠죠? 그리고 나서 주물을 쏘게 됩니다. 물론 뭐 지금은 은주물을 쏘겠죠. 은주물을 쏴가지고 아니지, 고무 주형을 맨 처음에 제가 설명을 잘못했거든요. 아무튼 1.05 불려가지고 출력집에 가면 은주물이 돼서 나옵니다. 은주물이 돼서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고무 주형을 하죠. 고무가다. 그러면 1.5 됐던 게 1로 줄어드는 게 기본적인 사이클인데, 얘가 이렇게 이제 사이클 한 바퀴 돌 때 화이트 골드로 뽑을 때랑 옐로우 골드로 뽑을 때랑 레드 골드로 뽑을 때랑 축소되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얘를 뭐 레드로 할 거야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바로 댓글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 기억으로는 옐로우 골드가 제일 축소가 덜 되고 그 다음 화이트, 그 다음 레드 순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레드다 라고 했다면 살짝 더 불려야 돼요. 아니면 그런 데이터가 혹시 있냐고 물어봐서 데이터 있다고 하면 그렇게 그 데이터 받아서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 그랬다면 뭐 주위에 어떤 원본 기사님이나 뭐 사장님이나 계시면 레드가 더 축소가 더 잘 되지 않냐,
그러면 더 그것만 더 불려야 되냐 하고 한번 여쭤보는 것도, 물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콤비 제품이 많잖아요. 뭐 이쪽이 화이트면 너 폭파, 이쪽이 화이트면 뭐 어떤 조립 부품 레드야. 그러면 그게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레드가 더 축소가 돼가지고 이뭐 똑같이 뭐 똑같은 뭐 초 뽑아서 똑같이 해도 레드, 그러니까 레드 골드죠. 레드 골드 주문을 쏘면 더 작아지더라고요. 아무튼 제 기억은 옐로우 골드, 화이트 골드, 그 다음 레드였어요. 화이트랑 옐로우랑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금 종류마다 축소가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축소율이 있다는 거, 1대1로 만들어서 3D 스케일로 불려서 출력집에 보낸다. 축소율을 맞춰서 1.05, 3D 스케일 1.05 아니면 1.04, 뭐 4%, 5%, 6% 회사마다 다르니까 맨 처음에 그걸 물어봐야죠. 여기는 몇 퍼센트냐, 이 회사는 축소율이 몇 퍼센트냐, 그걸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 자주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1.05 5%뭐 불려서, 예를 들어서 뭐 1mm 짜리 스톤이다 그러면 1.05mm 스톤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막 만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먼저 불려서 그려서 뭐 그대로 출력 부는 게 맞다는 사람, 나중에 불리는 게 또 뭐 맞다는 사람 많습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먼저 불리든 나중에 불리든 어차피 3D 스케일은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자세히 물어보고 싶으시면 제 영상 아래 더보기 누르시면 카페 주소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카페에서 물어보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좀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물어봐 주시니까. 그런데 좀 막상 많이 물어보시면 좀 힘들긴 하겠죠. 뭐 어찌됐든 아시죠? 제 영상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